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한동안 정체기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지난 대선, 이번 지선을 지나며 활기를 되찾는 모습입니다. 매매와 임대, 전월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각자의 상황에 따라 관망세와 눈치 보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최근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함께 변화가 감지되는 부동산 정책 짚어보면서 도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한국부동산학회 회장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창원시 성산구 지역에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박혜숙 개업공인중개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연일 부동산 관련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감지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관망세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한국부동산학회 회장이시면서 강단에도 서고 계시고, 공인중개사님은 성산구에서 일을 하고 계신 만큼 누구보다 두 분께서는 정말 바쁘게 지내고 계실 것 같은데, 자, 교수님 요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 저는 요즘 배나무상한 이 부동산 시장, 네. 하루가 급변하게 달린 이 시장 때문에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보가 하도 많고 또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빨리 바뀐 부분을 캐치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또 때로는 그 학생들 외에 그 외부에서도 제가 부동산 학과에 25년 동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대놓고 바로 이렇게 합니다. 어떡해요? 집 살까 말까 해라고. 그럴 때 저희가 사있어 그런 경우도 있고, 어디 살까 해라고, 어디든지 사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그 시민들께서는 이제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환경 속에서 궁금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제가 일전에 5월 27일 날 그 서울에서 그 부동산 학회가 있었는데, 예, 그때도 전국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그때도 가장 이슈거리가 새 정부 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할까, 집값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게 가장 이슈거리였습니다. 예, 그 정도로 많이 그 요즘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중개사 업계는 어떻습니까? 바쁘시죠? 저는 바쁘진 않습니다. 요즘 창원 지역 중개업이 불황입니다. 불황인가요? 네. 코로나 때보다 좀 더 심각하다. 네, 그렇게 하고 뭐 거래나 문의가 많이 없는 편이고요. 저도 교수님처럼 새로 나오는 정책이 있으면 제 일과 어떻게 연계될지 공부하고 있고, 또 이제 소유주분들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걱정이 많으신데요. 그렇게 오시면 섣부른 예측은 하지 말고 그때 대응을 해나가면서 보자 이러면서 자주 오시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군요. 오히려 뭐 코로나 시기보다 더 조용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말씀처럼 아마 구체적인 정책들이 좀 나오면 대응하기 위해서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지금까지 어떤 정책 변화들이 좀 있었고 현재 진행 중인 변화 어떤 게 있는지 큰 맥락들을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어느 정부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180도로 이렇게 틀립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그 히든 카드라고 그러죠. 한 두세 가지 있는데 가장 강력한 게 이 세금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기준금리를 해서 금리를 조정하는 거, 그 외에 규제를 푼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조정을 하는데, 예, 첫 번째 그 진짜 현재 정부가 가장 크게 지금 개입하는 것은 그 다주택자들, 그 쉽게 말해 양도세 중과세를 그 일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집을 팔 수 있도록 좀 해주자 그런 뜻이겠죠, 그죠? 사실 양도세는 그 기본 세율이 6%에서 기본이 38%입니다. 그런데 앞 정부가 이 양도세를 굉장히 그 강하게 매겨놓은 거죠, 그죠?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종부세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는 게 이 정부의 그 핵심 카드입니다. 이 종부세라는 것은 주택 같으면 11억 이상 그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매깁니다. 근데 종부세도 매기고 재산세도 매기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 이거는. 그래서 2020년 수준으로 재작년 수준으로 종부세를 매기겠다라고 지금 이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이 계도 기간을 연장을 하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이죠.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해서 전월세 신고제를 하라. 난 이런 큰 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세나 월세를 계약했을 때는 30일 이내에 네. 주민센터에 이렇게 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전세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네. 이상이라든가 월세는 30만 원 이상이면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랬을 경우는 임대인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임대 수익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걸 좀 꺼려합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전세 안 놓겠다, 월세로 네. 놓겠다 이런 게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만 손해를 봤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감안해서 이 정부는 좀 이것을 획기적으로 좀 이렇게 그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 그리고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것, 또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연장,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차원의 이런 변화가 경남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쳤는지도 궁금한데요. 실제로 뭐 매매, 전셋값에도 변화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들 쉽게 말하면 임대차 3법 재고 크고 그다음에 투기지역 지정은 이 속에서 거래는 실종이 되고 우리 그 소장님 나와 계시지만 거래는 많이 실종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이 그 집값은 또 상승한 지역도 또 들어 있죠. 네. 예, 그래서 오른 지역은 또 억수로 올랐어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는 갭 투자나 풍선 효과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고 그래서 비투기 지역도 이렇게 오른 지역은 마산이나 김해, 진주 등은 오른 지역은 들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올해 그 공시된 그 개별 주택 가격을 이렇게 보니까 네. 그 우리 경남은 평균 2.94% 이렇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예, 전국 평균은 보니까 6.56%입니다. 전국 평균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네. 그 경남이 전국으로 봤을 때는 낮은 그 상승률을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예, 그 중에서 보면 남해나 그 창녕, 어령 같은 경우는 4%, 5% 이상으로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예, 공시 가격 자체가. 네. 예, 남해 같은 경우는 특히 그 개발 호재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예, 여수하고 남해하고 해저 터널 네, 놓는다, 네, 공사한다고 네. 그러잖아요. 그 기대 효과가 있어서 아마 그게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렇군요. 반대로 보면 하동이나 함양, 그 진주 같은 경우는 1%대로 아주 상승률이 미미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정부에서 가장 낮은 수치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있고 참고로 이 경남에서 제고가 주택은 그 창원의 성산구의 대방동에 있는 그 단독주택인데 283제곱미터입니다. 네. 이게 공시 가격이 보니까 23억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그다음에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개별 주택 가격을 이야기한 거고 공동주택 가격도 있습니다. 네. 그건 아파트를 위주로 하는 거죠, 그죠? 거기도 평균 보니까 올해 공시 가격 보니까 13.14% 이렇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예, 전국 평균은 한 17.2% 정도 됩니다. 네. 전국 평균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것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네요. 그 참고로 그 제고가 공동주택은 이 경남에서는 창원 용호동에 있는 그 아파트 119제곱미터입니다. 그게 네. 한 11억 1,600만 원입니다. 11억 되면은 종부세 대상이 되죠. 그죠? 11억 이상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2년 전에 더 심각한 게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시행이 됐습니다. 네. 시행되고 전세 계약 갱신을 이렇게 했습니다. 2년 되면 한 번 더 갱신하면 2년 더 할 수 있었죠. 그죠? 네. 그게 이번에 그 7월달 되면은 또 끝나는데 2년이 네. 끝나면은 그 했던 분들은 다시 그 신규 계약을 또 해야 됩니다. 전세를. 이제 그럴 때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 그게 보통 일이 아닐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동안에 전국의 전세값이 보니까 평균이 한 상승률이 27.69%나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네. 경남도 비슷합니다. 26.69%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다 8월달부터 신규 계약자는 이제 전세를 한 번 더 계약할 때 계약자는 시세 차익에 대한 증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한 21% 정도 된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예를 들어서 도내에서 아파트 전세를 계약을 다시 하는 사람을 하면은 한 보통 3,635만 원 정도 더 내야 된다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연봉만큼 더 필요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생겼네요. 예, 예, 예.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올랐지만 타 지역과 좀 비교를 해서는 크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뭐 경남의 경우 지역에 따라 좀 편차가 있어서 지역을 좁혀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성산구 이야기를 해줬는데 경남 부동산에선 아무래도 가장 관심 지역이 성산구 아니겠습니까? 네. 평균치와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성산구 지역의 공동주택, 개인주택 전세가 어떤지도 궁금하고 공시가격과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제가 있는 용호동 쪽의 부동산을 보면
전세 가격은 일단 매매가의 한 60~70%에서 정해지는 편이거든요. 시장가가.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0억, 11억이니까 보통 한 7억 선이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 전세가가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습니다. 오히려 낮아졌군요. 네, 한 지난 연말부터 임차인을 찾지 못한 집이 많았고 네. 공실 상태의 집에서 앞에 세입자한테는 돈을 내줘야 되는데 세입자를 받아서 내줘야 되는데 못 내줘서 네. 임대인이 고생을 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한 1~2개월 들어서 그 네. 적체되어 있던 전세 매물이 많이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소진되는 게 이제 다른 아파트로도 이어질 것 같고, 네. 그 반면에 새로운 전세 물건은 많이 접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은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다시 뭐 6억 2천에서 5천으로 거래되었었는데 다시 7억 선을 찾아가는 분위기고요. 네. 그 반면에 매매는 네. 문의가 많이 없습니다. 없나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그렇군요. 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세 매매. 전세가는 지금 오히려 좀 낮게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말씀처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창원에 뭐 분양 소식도 좀 있었고 여러 일들이 좀 있어서 이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싶은데 최근에 그러면 어떤 문의가 가장 많습니까? 문의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약에 대한 관심도 아주 높습니다. 청약 금액이 상대적으로 금액이 조금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네. 뭐 2~3년 전에 집을 못 사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감을 느꼈었던 분들이 청약으로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무주택이어야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네, 많이 오른 집을 사기보다는 일단 청약이 좀 좋은 청약이 있으니까 기다려보고 안 되면 매수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시기는 뭐 앞으로 한 1년? 네. 네, 올해까지는 그런 심리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상담으로는 팔까? 네. 언제 팔까? 아, 팔릴까? 어쩌면 당연한 문의겠죠. 네, 그런 문의가 많고 언제 살까? 네. 얼마에 살까? 이런 문의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두 개가 매칭이 돼서 저희가 일이 일어나는데 네네. 한쪽에만 있으니까요. 아. 저희는 계약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전세는 없어서 못하고 매매는 매수가 없어서 못하고. 어쨌든 말씀을 좀 그렇습니다. 들어보면 매도자 모두 방향 결정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네. 읽히긴 하는데 자, 이런 상황일수록 아마 전문가의 조언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개사님께서는 요즘 상황에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작년 한 중반 그때까지만 해도 일단 오면 빨리 사라. 빨리 사라. 빨리 사라. 늦으면 기회가 없다. 네.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한 작년 11월 한 그때쯤부터 오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보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전세는 빨리 구하자. 네. 매수는 조금 기다려보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향이 좀 다르네요. 전세는 어쨌든 빨리 하는 게 좀 나을 네, 것 같다. 네. 매수는 좀 기다려보자. 네. 그렇군요. 현장 상황 저희가 쭉 들어봤는데 사실 오히려 분위기가 좀 조용하다 이런 것은 폭풍 전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자,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현 정부 출범 전부터 부동산은 가장 뜨거운 이슈였고 또 기대감도 높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큰 변화가 있을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과거 그 문재인 정부가 그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이번 윤석열 정부가 그것 때문에 정부가 탄생한 거죠, 사실. 네. 그죠? 예, 국민들 기대가 큰 거죠. 좀 다르게 변화를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죠? 사실 앞에 28번이나 대책을 내놨는데 전부 헛발질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새 정부는 그 공약 때부터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 같은 데서 또 조금 규제를 푼다는 그런 취지죠, 그죠? 앞에는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스갯소리 비슷한데 살려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축창이 상속세가 겁난다라고. 어쨌든 세금이 걱정이다. 세금이 너무 겁난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그런
불안한 분위기를 좀 풀어주자는 게 네. 그 정책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을 시켰는데 그 현 정부는 그 공급을 이렇게 네. 많이 시켜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250만 가구에다가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더 짓겠다는 겁니다. 뭐 그 정도라면 충분한 공급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올해 그 조금 바로 시급한 게 8월에 전세 대란을 네.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한 임대인들한테는 전세금 안 올리고 네. 막 그런 착한 임대인에서는 보유세를 좀 깎아주는 그런 제도도 지금 도입할 것 같습니다. 당장 그래서 임대차 3법부터 네.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임대차 3법 정말 가장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그런 문제이기도 했는데 자, 우리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임대차 3법을 폐지하거나 큰 개혁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 취지는 좋지만 임대차 3법이 그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을 도우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지나치게 경직된 그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오히려 그 공급이 많이 줄어서 그 집값이 상승으로 연결됐다는 것이죠. 네. 가격을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을 너무 동제하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경직시켰다. 네. 그래서 시장 교란 행위를 쓰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강한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이 청년층하고 네. 무주택자를 위한 그 원가주택 이런 원가주택을 공급한다든가 또 저는 사전에 청약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그 후분양제를 도입한다든가 우리는 그 선부장제지 않습니까? 네. 후분양 집을 지어놓고 파는 거 이런 행시.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맞춤형 그 재정이나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 뭐 주택담보대출을 조금 그 여드럽게 해준다든가 그런 정책이 나올 것 같고 특히 그 세제 혜택 이거 기초자산이 그 필요한 젊은 층들에게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 그 기회를 앞당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지금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말씀 주셨듯이 8월 전세 대란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들으시니까요. 중개사님께서는 임대차 3법 어떻게 가야 맞다고 보십니까?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이 하나는 전월세 신고제, 하나는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일 텐데요. 전월세 신고제는 저희는 이렇게 계약을 하면 계약서에 전월세 신고를 하도록 알려드려라 임차인 매도인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신고를 거의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5월 말까지는 어차피 계도 기간이었고요. 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예가 된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큰 시장에 시장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큰 저항이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월세 상한제는 가장 말이 많았던 거 문제였습니다. 5%만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요. 가장 1년 동안 상담을 많이 한 것도 전월세 상한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보완이 적절한 보완을 하면서 유지를 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여러 변동 요인이 많은 시기인데요. 주택 매매나 전월세 이사 생각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 하시겠습니까? 조언이요. 네. 매매를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매매는 지금 매수세가 많이 없고 완전 매수 후의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네. 눈여겨 보셨다가 적당한 금매가 나오면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네, 분양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전세를 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더 빨리 서둘러 보시고 네, 전월세 쪽으로 먼저 보시고 집을 매수를 하시는 걸 네,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교수님께서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조언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임대차 3법은 사실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개편이라든가 보완이 그리고 세입자 반발 또는 그 전세 문제 이런 거는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특히 그 부동산 정책을 잘 알아야 재테크에 성공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뭐 투자에 성공한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부동산에서 이 정책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부동산 정책에서는 신중하게 이렇게 항상 정보를 접하는 그런 습관,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네. 듭니다. 어쨌든 신중한 접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박혜숙 공인중개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26일 한국은행이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2달 연속 올리면서 은행권을 끼고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자금을 쓰고 있는 분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오늘 드린 전문가의 정보와 견해가 어려운 시기 도민들의 내 집 마련과 대비에 도움되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늘 지역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